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오늘은 통계함수 중에서 저희가 이제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if 이런 이제 그 함수들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 랭크도 있죠. 자, 카운트는 개수를 세워줄 때 사용합니다. 범위라고 하고요. 특징은 뭐냐면 얘는 셀에 숫자가 있는 셀을 세는 겁니다. 숫자가 있는 셀. 자, 카운트 A도 마찬가지로 범위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어, 비어 있지 않은 셀을 셉니다. 그다음에 카운트 블랭크는 얘도 이제 범위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자, 요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빈 셀을 씁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if는 이제 여기는 이제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아, 조건에 만족한 셀의 수를 셉니다. 카운트 if는 카운트 if에서는 여러 개의 조건에 만족한 셀의 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 카운트 if에서는 and의 역할이에요. 조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조건들이 다 만족한 셀의 수를 세는 거고요. max는 최대값이라고 하죠. 여기도 이제 범위라고 하고요. 여기는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맥스 A라고 했는데 요 범위라고 돼 있고요. 요거는 사실 실기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필기에서는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맥스 A. A가 붙으면 뭐였었죠, 우리가? 네, 비어 있지 않는 셀이죠. 비어 있지 않는 셀은 숫자나 문자를 전부 다 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맥스 A는 뭐냐면 이제 논리값, 그 다음에 문자도 이 범위에 취급한다. 범위에 이제 취급 대상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범위라고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 A도 위에 있는 맥스 A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단지 얘는 최소값을 구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미디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실기에서는 잘 등장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위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위값. 가운데 값이라고도 얘기하죠. 어떤 값들을 나열했을 때 그 나열된 값들에서의 가운데 값을 우리가 바로 중위값이라고 해요. 이거는 평균과는 달라요. 네. 자, 라지는 이제 n번째로 큰 값이라고 해요. 범위가 있고요. 이제 n번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n번째로 큰 값. 자, 이따 이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이렇게 일단 뭐 문법을 간단간단하니까 조금, 정리만 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small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작다란 뜻이잖아요. 범위. 문법은 위에는 large와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기는 n번째로 작은 값이라고 해요. n번째로 작은 값. n번째네요. 그죠? n번째로 작은 값. 자, 이건 우리가 이제 그 표준 편차라고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요거는 일단은 나중에 저걸 한번 해볼까요? 예. 문법은 나중에 좀 보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 어떤 문법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쓰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니, 뭐 표준 편차야 그냥 여기다 이렇게 범위 쓰시면 돼요. 예. 이렇게 범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개의 이제 그 옵션들이 있겠죠. 근데 그 옵션들을 이렇게 적어놔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만 정리하고요. 실제로 한번 해보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충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이제 올려놨을 때 거기에서 그 받아서 연습해 보실 거는 통계 함수라고 하는 부분을 받아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에. 자, 일단 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까 카운트는 뭐였었죠? 예. 그 어떤 범위를 잡으면 그 범위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얘를 뭐 A 뭐 이렇게 써놨다고 치고요. 여기도 B 이렇게 썼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 카운트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그냥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는 몇 개죠? 4죠? 그래서 이렇게 4. 그 다음에 뒤에다가 이제 필기나 실기나 뒤에 어떤 문자를 붙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뒤에다가 앰퍼센트하고 쌍따옴표하고 문자를 써주시면 돼요. 개를 써주시든 거기에 대한 단위를 이제 써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카운트는 배웠죠. 그죠? 네 개가 나오죠. 문자가 있어도 문자는 세지 않고 숫자만 세는 거. 그럼 카운트에는 문자만 센다라고 했었잖아요. 비어있지 않은 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요건 좀 이따가 할까요? 예. 자, 여기에서 한번 써볼게요. 뭐 1.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6개라고 나와요. 즉, 비어 있지 않는 셀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셀은 세지 않고 이렇게 비어 있지 않는 셀의 수를 센다. 그게 숫자이든 문자이든 상관없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자일 때 많이 씁니다. 문자일 때. 자,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똑같아요. 그냥 범위 잡으면 되는 거고요. 의미만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뭐 제가 이제 써서 확인해 드리지만 카운트 A 하고요. 범위 이렇게 잡고 가로 닫고 엔터. 뒤에 개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더블 클릭했어요. 뒤에다가 앰퍼센트 개 이렇게 하고 쌍따옴표 하고 엔터를 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 카운트 블랭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블랭크는 블랭크가 공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셀을 세는 거예요. 비어 있는 셀. 여기 비어 있고 여기 비어 있죠. 그러니까 두 개죠. 여기 하나라도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카운트 블랭크는 비어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것. 자, 요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서 굳이 쓰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운트 if와 카운트 if s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조금 이제 여기 맥스민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그 시트를 한번 선택하고요. 요걸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이렇게 지문을 써놨어요. 자, 왕구수를 세는 건데 전체 왕구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전체 왕구수는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예, 전체 완구수.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요? 예, 여기다가 이렇게 구한다면 여기다가는 카운트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카운트를 쓰려면 어디를 바로 이렇게 숫자들만 들어있는 곳을 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숫자들은 어떤 대표되는 값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 대표되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려면 여기는 이제 문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카운트 A라고 해놓고 얘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가 그리고 뒤에다가 뭐를 쓸까요? 개자를 쓸까요? 앰퍼센트 개. 자, 그럼 카운트 A 하고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11개가 나오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카운트로 세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범위를 잡은 건 문자만 있으니까 카운트를 세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count와 count A. 물론 여기에서 count를 못 씁니까가 아니라 이 범위에서 count를 쓸 수 있는 곳은 있죠. 그죠? 어디를 요 범위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는 뭐 총계가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범위로 잡고 쓰면은 예, 가능은 합니다. 여기가 자 count냐 count A냐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려고 하는데 4월 판매량이, 4월 판매량이 여기에 있네요. 1000 이상인 판매량을 갖고 있는 완구수라고 있어요. 1000 이상인.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그죠? 갖고 있는 완구수. 이렇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카운트를 써도 안 되는 거고요. 그죠? 전부 다 11개가 나올 거고요. 카운트 A를 써도 11개가 나올 거고요. 카운트 A는 비어 있지 않는 셀을 세는 거니까 11개가 다 나오겠죠? 근데 카운트 블랭크는 공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어떤 조건이 있죠. 4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인 판매량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다 우리가 이렇게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qual count if. 자, count if라는 것에 대한 그 문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그냥 꼭 이렇게 놓고 여기를 탭 눌러서 그리고 요 count if를 땅 다시 누르시면 자,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요거 말고요. 여기 있는 요거를 이렇게 함수 삽입을 누르면 자, 여기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눌러 주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range라는 말의 의미가 범위예요. 범위, 범위. 자,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예요. 우리가 얘를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그럼 조건은 뭐예요? 예. 4월 판매액이 1000 이상인이죠. 그죠? 1000 이상이니까 얘는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1000 이상인 것을 어디에서? 4월 판매량에서. 그러니까 그 범위는, 요 범위는, 그 뭐야. 자, 이렇게 지울게요. 자, 요거는 요 4월 판매량에서, 그죠? 1000 이상인.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지금 여기에 회계에서 얘를 일반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죠? 예, 따라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뒤에다가 %, 그 다음에 개 이렇게 쓰면은 이제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4월 판매량이 1000 이상이면서 세금이, 그러니까 여기서 1000 이상이면 예,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이걸로 할까요? 네. 자, 여기에서 세금이 1200 이상인 1200 이상인 완구수래요. 여기에 세금에서 1200인. 자, 여기에서 1200, 1200, 1200. 얘는 아니죠. 넘어가야 돼요. 예, 예. 즉, 요 범위에 같이 있는 셀들 중에서 세금에서 1200만 이상인, 1200만 이상인 것들. 자, 이렇게 되네요. 그죠? 총 7개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한번 해본다면, 자, count if s. 그 다음에 탭 누르고요. 아까처럼 여기 카운티 패스를 땅 하고 클릭하면 뭐가 나올까요? 카운티 패스에 대한 설명과 문법이 좀 나오죠. 이것도 한번 더 참고로 이렇게 참고로 좀 한번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딱 누를게요. 자, 레인지 조건이 두 개니까 범위가 두 개예요. 첫 번째 조건의 범위고요. 첫 번째 조건의 범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조건. 죄송합니다. 좀 오타가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는 레인지 2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조건의 범위.
그 다음에 여기는 조건.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얘를 보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뭐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다 영문으로 막 설명이 되겠죠. 한글로는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도 이거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또 이거만 보고서 또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것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1000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1000 이상.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여기가 1200만이죠. 1200만. 그래서 1200만을 쉼표는 쓰지 마세요. 이상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요. 12 000 000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조건의 범위죠. 조건의 범위.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4월 판매량에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는 두 번째는 세금이잖아요. 그죠? 세금.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뭐가 돼요? 확인. 7개가 나오네요. 그리고 뒤에다가 여기에서 맨 끝에다가 M% 캡.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뭐 축제수 카운트 A 뭐를 구했고요.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자, 최대 참여 업체 수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참여 업체 수. 여기 최대 참여 업체 최대값을 구하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120이거든요. 여기는 여기 간단해요. 맥스. 그죠? 예. 이꼴 맥스. 바로 열고, 이렇게. 자, 이런 거는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지문.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지문.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지문을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맥스라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문들을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떤 함수들로 이렇게 이제 합쳐지느냐의 문제. 제가 지금 여기선 단순하게 맥스, 민 이렇게 돼 있지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번 또 보여드릴 거는 이게 다 섞여가지고 막 이제 하는 것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잘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최소 참여 업체 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최소 업체 수니까. 참여 업체, 최소 참여 업체니까 참여 업체에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얘를 뭘로? 자, 그리고 소가를 열고, 이렇게. 자, 이순위 참여 업체 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순위. 두 번째로, 많은. 두 번째로 많은.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은 거 8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라지라고 쓰고요. 자, 이때도 모르시면 여기에서 얘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라지 도움말 나올 거고요. 자, 여기에 함수 삽입 누르면 문법이 나올 거고요. 물론 시험장에 가서는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럴 수 없는 게 아니라 볼 수는 있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네. 그렇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를 내가 참고하면 되겠지. 절대로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빡빡해요. 자, 어레이, 이게 범위예요. 어레이도 배열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얘를 그냥 범위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범위. 그럼 여기잖아요. 몇 번째라고요? 이순위. 두 번째로 큰 값이거든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이제 스몰이라고 했어요. 5순위 참여 업체 수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5순위 참여 업체 수니까 만약에, 라지가 나오면은 이제 5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여기 좀 어폐가 있죠. 이제 요거를 우리가, 뭐 뒤에서, 뭐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에서 함수와 그런 거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여기다 스몰이라고 했어요. 스몰을. 그래서 여기에 요 범위에서
자, 라지를 한번 적어볼까요? 3, 4, 5. 맞네요. 네. 뒤에서도 맞네요. 뒤에서 두 번째 옵션이니까, 그죠? 예, 제가 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의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자꾸 좀 이렇게 유추도 해보시고, 또 확인도 해보시고, 그런 또 습관이 좀 자꾸 들여져 있어야, 이런 문제에서, 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위치 업체수의 중위수를 구하는 건데, 이제 미디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평균과 다르다고 했어요. 자, 이 범위에서 중간 값을 구하는 거예요. 중간 값이 뭐야? 그러면요. 자, 여기다가 써놨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다가. 헷갈릴까 봐. 자, 지금 이 자료를 나열했을 때, 그죠? 예, 여기까지 나열했을 때, 자, 여기 120은 제가 일부러 뺐는데, 헷갈릴 수 있어서 뺐는데, 120. 자, 범위는 다시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자, 자, 그러면 54가 나오죠. 나열되어 있는 30과 120 사이의 중간값은 여기에 있어요. 48은 중간값이 아니죠. 예, 중위값이, 중간에 위치한 값이 아니잖아요. 60도 중간에 위치한 값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에 위치한 값은 54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이거 하나를 빼고 할게요. 자, 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자, 48 나오죠. 하나, 둘, 뒤에서 하나, 둘, 중간 값은 48이죠. 평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디언하고 에버러지하고 막 헷갈리는데 미디언은 어떤 수두를 나열했을 때 나열된 것들의 가운데 값을 구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 여기다 뭘 써놨냐면요. 자, 랭크는 좀 나중에 하고요. 자, 여기다 제가 얘를 이렇게 해서 맥스 A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민 A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쓸까요? 맥스 A. 자, 여기는 민 A.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맥스 A에 대한 값이고 민 A에 대한 값이에요. 자, 여기는 맥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스 A와 민 A는 실기에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뭐 거의 안 나오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필기에서는 이제 물어보죠. 맥스 A가 무엇인지, 또는 맥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차이점들을 그 보기에다가 또는 지문에다 넣어놓고 이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잘 다시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구해볼게요. 맥스 바로 열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을게요. 여기까지 잡아야 되나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가로 닫고 이렇게. 예, 똑같이 20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자, 이거 좀 더 설명드릴게요. 민.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범위를 잡을 거고요. 여기까지 잡아야 되네요. 그죠? 예. 자, 근데 5라고 나오네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는 max a라는 값을 가지고 구했고, 여기는 min a라는 값을 구했어요. 이때 문자도 센다고 했잖아요. 문자도. 그러니까 여기가 5, 10, 숫자죠. true는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true는 무엇으로 이제 판단하냐면 1로 값을 인지를 합니다. true는 논리값이거든요. 참이냐 거짓이냐. 자,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equal 5, 4, 뭐가 나와요? true라고 나오죠? 논리값.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논리값 true가 나오면 이 true란 논리값도 이 최대값에 우리가 포함시켜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true의 값은 그럼 얼마를 의미하는 거냐? 1을 의미하는 거다. 문자는 얼마를 의미하냐? 0이라고 우리가 얘를 판단한다. false는 뭘 의미하냐? 0이라는 값으로 판단한다. true는 1, false는 0, 문자는 0 이렇게 판단한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그냥 여기 20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가 돼요?
얘는 0이 나오네요. 5가 아니라 0. 왜냐하면 false가 아까 얼마라고 얘기했죠? 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 10, false, 비어있는 셀 값 20.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 false가 0이 제일 작은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뭘로? 얘가 0이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를 제가 true라고 치면 뭐가 나올까요? 5, 10, true, 비어있는 셀 20. 과연 작은 값이 뭐예요, 그러면? 예. true면 1이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max A와 그다음 min A에 대한 의미가 뭐냐? 문자를 포함하느냐? 문자 논리값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이렇게 지워놓고요. 자, 이제 랭크를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마 그 실기에서는 랭크가 좀 제일 많이 등장할 거고요. 필기에서 랭크 갖고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랭크를 한번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랭크. 자, 랭크는 여기에 느낌표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AVG가 있고요. EQ가 있는데요. 자, 랭크는 구버전이고요. 그래서 느낌표예요. 쓸 수는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랭크막을 랭크 EQ를 랭크로 대신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랭크 EQ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 요걸 눌러주시면 여기에 좀 도움말이 나올 거고요. 전 여기에 이렇게 암삽입을 누를게요. 자,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위를 구할 값이에요. 순위를 구할 값. 자, 순위를 구할 값은 얘죠. 자, 이 값이 우리가 몇 등인지 알려면 그러면 요건 뭐예요? 요건 범위예요. 순위를 구할 여기는 숫자. 요 값을 이 값이 몇 등인지에 대한 범위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건 어디에 들어 있어야 되죠? 네,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올더는 우리가 이제 그 달리기 할 때 1등은 그 시간이 가장 짧은 게 1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점수, 즉 어떤 뭐 평가 점수, 뭐 수학 점수, 영어 점수, 국어 점수 또는 뭐 수능 점수 이럴 때 거기서 1등은 뭐예요? 값이 클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1등을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하는 수입니다. 0이냐 생략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0, false, 0이나 생략하면 여기다 0이라고 쓰든 false라고 쓰든 뭐 둘째나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쓰지 않거나 헷갈리시면 근데 요거는 왜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냐면 요거는 필기에서 종종 물어보는 거거든요. 필기에서 자 0이나 생략하면 또는 false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하고요. 자, 내림차순으로, 그죠? 큰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작은 값이 꼴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즉 0이 아닌 값이라는 얘기는 1, 2,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가 돼요? 내가 이 순위를 매길 때, 아, 여기가 큰 값을 내가 1등으로 할 거야. 그러면 false를 쓰시던가,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다 뭘로 0을 쓰시던가 아니면 여기다 우리가 아무것도 쓰지 않던가 해야 되는 거고요. 작은 값을 1등으로 하려면 여기다 뭘로 0이 아닌 값이니까 뭐예요? 1을 쓰던가 아니면 true라고 쓰던가 자 그래서 여기 older에다가는 뭘 써야 되나요? 사 뭐가 되나요? 여기다가는 우리가 0 또는 생략하고 확인 자, 구했습니다. 이제 채우기 엔드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얘가 또 4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특히나 실기에서. 자, 여기에서, 자, 실제로는 지금 이의 값이, 요 값이 어디에서 구하는 거죠? 이 범위 안에서 얘가 몇 등이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값인 얘는 여기서부터인가요? 아니면 여기서부터인가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또 얘는 범위라고 하는 요 범위는 여기 요 범위 요거는 위치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REF의 범위는 절대 참조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절대 참조는요.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F4. 요거가 좀 잘 안 되니까요.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지금 뭐가 또 에러가 생겼네요. F4. 이렇게 절대로 만들어 줘야 된다. 자, 그래 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올더를 쓸 때에 뭘 써야 되느냐? 지문 잘 보시고,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에, 큰 값을 1등으로 하는 내림차순을 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순위를 구할 때. 근데 우리가, 작은 값을 또 1등으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도 이제 꼭 알고 계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에서도 그런 것을 물어보니까, 다시 확인해 봐 주시고요. 여기에 범위도 반드시 얘는 절대로 들어가면 된다. 절대 참조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름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좀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또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 앞서서 이런 부분들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내가 나름대로 지문을 만들고 또 유추하고 또 적용하고 이런 습관이 되어져 있어야 그런 지문들을 빠르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